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Node.js 기반의 웹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Node.js를 설치를 하고 VS 코드 환경 하에서 웹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에 보이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Node.js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 중인 운영체제는 윈도우이므로 윈도우를 기준으로 하여 간단하게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영체제, 저는 윈도우여서 윈도우를 선택을 하고요. 이후 윈도우의 경우 설치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톨러라고 하는 MSI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해 주시면 간단하게 Node.js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Node.js의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설치된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건데요. 다음과 같이 해당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신 후 노드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버전 명령어를 이용하여 버전확인 명령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버전이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Node.js에 관련된 다른 패키지들을 설치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패키지 관리자인 npm도 함께 Node.js를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npm 역시 정상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져 있는지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Node.js가 22.17.1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며 npm은 10.9.2 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Node.js 기반의 웹 프로그래밍 개발을 위한 IDE 툴로 VS 코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 홈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운영체제에 적합한 VS 파일을 설치해 주시면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해줄 수 있는 링크가 연결되고요. 해당하는 폴더 밑으로 다운로드 폴더 밑으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운로드를 받아 간단하게 설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설치 아이콘이 보이시게 되면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VS가 실행된 웰컴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후 VS 코드 환경에서 Node.js를 사용을 하여 웹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VS 코드 내에 확장팩을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확장팩이란 VS 코드, 즉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 이외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가 기능 모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VS 코드를 좀 더 강력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플러그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보고 계시는 메뉴에서 다음과 같이 Extensions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서 자신이 원하는 확장 기능을 탐색하여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배포된 자료에서도 제가 기본 필수 확장팩으로 소개해 드린 몇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주로 자바스크립트 ES6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드를 자동으로 완성해 주는 자바스크립트 확장팩인
자바스크립트 코드 스니핏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요 확장팩을 설치해 주시면 차후에 ES6 기반의 기초 문법 패턴 학습이나 빠른 코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개발자의 작업 환경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Node.js 관련된 여러 가지 외부 모듈들을 자동 완성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Node.js 모듈즈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도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미 인스톨을 했기 때문에 언인스톨 버튼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설치가 안 된 어떠한 그 확장팩이라면 이와 같이 인스톨이라는 버튼으로 활성화되어 제공되어 있니 설치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제가 권장해 드리고 있는 확장팩은 npm 관련된 인텔리전스 기능입니다. 임포트 하실 때 설치된 npm 패키지 이름을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다 보니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 때 특히 패키지 관리하는 관리 차원에서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확장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개발자 환경에 적절한 개발 편의를 위한 확장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Node.js를 설치를 마쳤고 VS 내에서 이런 Node.js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확장팩들도 설치를 했으니 실질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서비스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VS 코드에서도 앞서 설치했던 Node.js 기능을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패스가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뷰 메뉴에서 터미널 창을 이용해 VS 내에 있는 터미널 창을 이용해 확인해 보시면 현재 이 터미널 창에서도 Node.js와 npm 정보가 읽힐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이 먼저 확인해 보는 작업을 수행해 주시는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Node.js가 설치가 완료가 됐고 VS 코드도 설치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개발 환경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에 저는 바탕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myNode.js work라고 하는 폴더를 작업 공간으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폴더를 만들어 두었고요. 이 해당하는 폴더를 기본적인 워크스페이스로 VS 코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파일 메뉴에 가시면 오픈 폴더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오픈 폴더 메뉴를 활용해서 앞서 작업 공간으로 할당했던 mynode_work 폴더를 선택하고 기본 워크스페이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현재 작업 파일을 하나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어있는 탐색기 확인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여러 파일 정보들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S 코드 내에 컨트롤 백틱, 그쵸? 컨트롤 백틱이라고 해서 숫자 번호 1번 키보드 앞에 이렇게 물결 모양의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백틱이라고 합니다. 그 백틱을 누르시면 요 터미널 창을 메뉴 선택하자고 단축키로 활성화시키실 수 있는데요. 단축키가 생각나지 않으실 때에는 뷰 메뉴로 가셔서 간단하게 터미널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커맨드 명령창을 실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지 관리자라고 하는 npm을 활용을 해서 기본 프로젝트 구성을 초기화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 작업 워크스페이스 공간 안에 하나의 기본 프로젝트를 myApp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mkdir이라고 해서 또는 여기 그 폴더 만들기 있지요? 네, 그래서 make 디렉토리라고 해서요. 해당 워크스페이스 공간 하위에 디렉토리를 하나 myApp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폴더 하나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폴더가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왼쪽 익스플로러 창에는 myApp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커맨드 창 안에서도 현재 디렉토리 정보가 하나 만들어졌다, 폴더가 만들어졌다라고 표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폴더로 현재 위치 정보를 이동하기 위해서 change 디렉토리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하여 현재 지금 위치 하위에 만들어진 myApp으로 이동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디렉토리 위치 정보 프롬프트에 표시되고 있는 현재 위치 정보가 myApp 위치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포커스가 myApp이라고 하는 폴더를 기준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점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ode.js를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되는 npm 패키지 관리자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초기화하는 명령인 npm init 옵션 y 값을 지정하여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만약에 작업 중이신 이 콘솔이라든가 또는 작업 환경에 글자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환경 정보를 제어하고자 하신다면 파일 메뉴에 Preference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해당하는 정보들을 제어하실 수 있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본 블랙 테마 블랙 다크 모드 대신 화이트 테마를 선정해서 환경 설정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팅즈 메뉴에 가셔서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유저 관점과 워크스페이스 관점에서 원하시는 작업들을 조율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편집의 글자 크기를 제어하고 싶다면 폰트 라고 하는 용어를 일일이 이렇게 탐색을 하셔도 되지만 검색기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작업을 빠르게 탐색을 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요. 저장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작업을 적용을 하시고 완료만 해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터미널의 폰트도 바꿀 수 있느냐 그러시면 터미널이라고 타이핑 하시고 그리고 나서 폰트라고 하위 명령어를 탐색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폰트 관련된 이 정보들이 탐색이 되고요. 그 중에서 저는 폰트 사이즈를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8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큰 형태인 24포인트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엔터 입력을 눌렀더니 지금 다음과 같이 바로 반영돼서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신만의 환경으로 환경 설정 정보를 설정하여 VS 코드를 활용해 주시면 자신만의 특화된 형태의 환경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npm 패키지 관리자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웹 Node.js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초기화해 주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초기화된 프로젝트를 초기화하면서 npm은 package.json이라고 하는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보이실까요? 이러한 JSON이라고 하는 파일의 형태는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메타데이터, 프로젝트의
제목은, 그러니까 프로젝트 해당 앱의 이름은 무엇이고, 해당 버전은 어떤 것이며, 메인 정보는 어떠한 파일이 제어하고 있으며, 보이실까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는지, 의존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이런 관리들을 담당하는 핵심 파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프로젝트의 설명서, 예를 들면 설치, 실행, 안내서와 같은 파일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package.json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초기화까지 맞춘 상태이고요. Node.js를 기반을 하여서 웹 서버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익스프레스 모듈을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설치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ode.js를 설치하게 되면 npm이라고 하는 패키지 관리자가 자동으로 같이 설치가 되면서 이 npm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초기화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 기능인 패키지 관리를 자동으로 좀 쉽게 자동으로 관리를 해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익스프레스와 같은 추가적인 모듈을 설치를 하실 때 일일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해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설치 후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npm 패키지 관리자에게 의존을 해서 간단하게 설치하고 설정까지 마무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npm을 이용을 해서 익스프레스 모듈을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익스프레스 모듈은 Node.js 개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Node.js로 웹 서버나 API 서버들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설치는 다음과 같이 npm 패키지 관리자를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npm install 하고 원하는 모듈명을 지정해 주시면 약속된 리파지토리로부터 탐색을 해서 해당하는 패키지를 로컬에서 설치가 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자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엔터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과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가장 호환이 잘 될 수 있는 익스프레스 모듈을 필요로 하는 모듈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설치된 익스프레스 모듈을 설치하고 나시면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듈들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설치된 거 해당 폴더에 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노드 모듈즈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설치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추가적인 JSON 파일도 하나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자, 그런데 지금 터미널 창이 너무 꽉 차서요. 하단으로 명령어가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실 수 있어서 지금까지 입력해서 지금 출력되고 있는 콘솔의 화면을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하실 때에는 CLS라고 해서 클리어 스크린이라는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Node.js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명령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웹 서버는 데몬 프로세스라고 해서 24시간 죽지 않고 메모리상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버를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서버를 껐다가 다시 켜고 또 24시간 구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변경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서버를 껐다 켜야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파일이 이제 서버 환경을 구축을 해서 서버에서 이제 서비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파일들의 수정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서버를 재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드먼이라고 하는 유틸이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은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명령을 작성을 해주시면 보이실까요? 간단하게 모듈을 추가로 설치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추가적인 라이브러리가 해당 프로젝트 내에 추가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dependencies, 의존성 정보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 이런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메타 정보, 즉 이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토대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될 수 있도록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Node.js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패키지 JSON에서 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속성 정보를 활용하시게 되면 속성 정보를 몇 가지 제어하시게 되면 편리한 기능을 쓰실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린 코드 안내서에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 속성 안에 두 개의 코드를 이렇게요. 콤마 구성 요소가 앞에 있는 요소를 추가하는 거니까 구성 요소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속성 정보를 추가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 몇 가지 편리한 기능을 쓰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요 노드, 원래 노드 기반의 앱 서비스, 앱은 뭐뭐.앱이라고 하는 뭐뭐.js라고 하는 파일 형식으로 작성을 한 후 보통 일반적인 진입점 역할을 해주는 파일로 Node.js는 앱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파일을 주로 수행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실행은 node하고 app.js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명령 대신에 차후에 npm.start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 실제 내부적으로는 node app.js가 실행되도록 바꾸어서 실행되도록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명령이 실행되도록 할 거다라고 해서 npm 패키지 관리자에게 start라는 명령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내부에서는 이러한 명령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앱 서비스가 app.js를 엔트리 포인트, 진입점으로 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정의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부 툴로 노드몬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했는데 노드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npm하고 run dev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내부에서는 노드데본의 app.js가 수행되어 파일이 수행될 때마다 자동으로 서버를 재시작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개발할 때 매번 서버를 껐다 켰다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유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앞으로 제가 npm 패키지 명령을 활용하여 스타트나 데브 명령을 내렸을 때 문제없이 구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작성된 코드를 활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ode.js는 기본적인 그 엔트리 포인터,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진입점 역할을 해주는 파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pp.js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myApp이라고 하는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의 루트 디렉토리가 되겠죠. 이 폴더 밑에 app.js를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JS라는 확장자명을 가진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JS라고 하는 형식이 인식돼서 다음과 같이 마크가 표시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웹 서비스를 위한 서버를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로 하는 모듈, 웹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웹 서비스는 당연히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두 대상 간의 데이터 교환이며 이 데이터 교환 시 HTTP 프로토콜을 활용해야만 하는데 HTTP 프로토콜 규격을 잘 모르더라도 이러한 웹 서비스를 구현하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듈이 바로 익스프레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익스프레스 모듈을 다음과 같이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ES6 버전에서는 import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그 전에 모듈에서는 require를 이용해서 외부 모듈을 불러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 관련한 유틸로서는
경로 우리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네, 경로 관련된 유틸로 패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 문자열, 단순한 문자열을 경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해당 경로로부터 네, 정확한 이제 실제 물리적인 경로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유틸 정보를 네, 서비스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는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던 앞서서 학습한 것처럼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모듈이 문서 내에 로딩이 되면 이제 이 모듈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익스프레스 앱을 생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포트된 지금 자동 완성 기능 역시도 제일 먼저 익스프레스 모듈 익스프레스 모듈을 활용을 해서 익스프레스 앱부터 생성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앱을 셋업하게 되지요. 네,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정적인 파일을 먼저 제공을 정적인 파일, 즉 무슨 말이에요? 서버에서 실행되지 않고 그대로 클라이언트한테 요청이 오면 그대로 전송하는 파일들, 관련된 파일들에 대한 네, 경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성된 익스프레스 앱 객체를 활용을 해서 나는 정적인 경로로 현재 이 문서가 있는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퍼블릭 폴더에다가 넣어둘게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폴더에 들어가는 파일로는 HTML, CSS 그리고 서버상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말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행되는 돔과 관련된 API라든가 아니면 이벤트 관련된 API들을 우리 그쪽에 관련된 자바스크립트 같은 코드들은 해당 폴더에서 네, 사용될 수 있도록 정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my 앱 폴더 밑에 정적인 파일들을 모아둘 퍼블릭 폴더를 하나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잘못 만들어진 것 같죠? 폴더가 아니라 파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으로 딜리트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my 앱의 폴더 밑에 폴더에 퍼블릭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위 폴더로 뭐 CSS라든가 또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추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못 만들어졌죠 지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인 앞으로 만드셔야 될 예를 들어 index.html과 같은 것들을 것들을 만들어서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CSS 폴더가 아니라 퍼블릭 폴더 밑에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퍼블릭 폴더 밑에다가 생성될 수 있도록 했고요. 추가적으로 네, 헷갈리시면 제가 이렇게 만드시는 게 제일 권장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네, 만드는 순서를 좀 권장을 드리면 우선 퍼블릭 폴더 밑에 잠시요. 네, 퍼블릭 폴더 밑에 마우스 두시고 파일 메뉴로 인덱스 차후에 저희가 기본적인 스태틱 형태의 index.html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퍼블릭 밑에 먼저 index.html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index.html에서 참고하는 뭐 CSS 파일이라든가 기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폴더를 퍼블릭 폴더 밑에다가 만들어서 함께 제공을 해주셔야 문제없이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해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index.html은 차후에 제가 잠시 후에 내용물을 채울 거기는 하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app.js로 오셔서 이 경로를 클라이언트한테 직접적인 요청이 오더라도 오픈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해당 퍼블릭 폴더 대신에 다른 폴더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퍼블릭이라는 폴더 이름을 가진 폴더를 스태틱, 그러니까 정적, 즉 서버에서 수행 없이 그대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해주는 자원들을 모아두는 폴더로 사용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앱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더 추가적으로 앱을 통해 익스프레스 앱을 통해서 제어하실 수 있는데요.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URL 요청에 따라서 응답이 주어지는 이벤트 기반의 그죠? 요청이 들어오는 이벤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어떠한 요청, 즉 어떠한 URL로 그죠? 어떠한 URL에 대한 요청에 따라 응답을 내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경로, 즉 라우팅이죠. 어떤 특정 경로에 따라 반응을 보이도록 할 것이냐고 웹 서비스는 그 HTTP 프로토콜 규격에 따라서 겟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에 따라서도 응답을 다르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겟 방식으로 루트라고 하는 URL 경로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요청 정보를 객체화해서 리퀘스트로 다룰 수 있도록 주어지고요. 역시 그 요청에 대한 응답도 제어할 수 있도록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폰스 객체가 두 개가 모두 주어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리스폰스, 즉 요청이 들어온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리스폰스 객체의 샌드 파일, 저희가 만든 index.html로 맞습니까? 네. index.html로 수행되도록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시고 되셨을까요? 네, 완료를 해주시면 루트에 대해서 public index.html 문서가 연결되도록 라우팅 설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설정 정보를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서버를 이제 구동시켜야겠지요. 자, 관련된 코드는 서버를 실행하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트 번호는 나는 3000번에 기반해서 3000번에 기반해서 구동을 시키도록 할 건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환경 변수에 혹시 포트가 지정되어 있으면 해당 포트 번호를 사용하고 없으면 3000번으로 구동시키겠다라고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하신 후에 자, 서버를 구동하는 명령은 앱 익스프레스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listen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정의된 코드를 수행만 해주시면 실제로 웹서버가 Node.js 기반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다시 코드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필요로 하는 웹에 관련돼서 웹서버 프로그래밍이든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이든 이렇게 그러니까 동적인 제어를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쉽게 다룰 수 있게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익스프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익스프레스 모듈을 임포트해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익스프레스 모듈의 그 기본적인 사용법은 익스프레스 앱을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 객체를 통해서 전체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갖고 있으니 이 앱 객체를 활용을 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이런 세부 기능들은 사실 웹에 관련돼서 좀 더 깊게 학습을 하셔야만 정확한 이해가 가능은 합니다만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웹서버는 자신이 서비스를 자신이 동적인 그 처리를 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과 그냥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해석 없이 그대로 자원 정보를 그대로 응답을 주는 두 가지 정적인 거냐 아니면 다이나믹한 동적인 거냐로 일단 나눠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적인 설정 정보와 동적인 처리를 위한 설정 정보를 각각 지정을 해주시고요. 동적인 거는 라우팅의 요청에 따라서 라우팅 요청의 경로나 방식에 따라서 응답이 주어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우팅 설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설정을 기반으로 서버를 다음과 같이 listen 메소드를 이용하여 요청을 해주시면 해당 서버가 구동이 된다는 점 이해가 가시겠죠? 네, 전체적으로 객체지향적 패러다임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이 부분의 코드가 직접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객체지향적
개념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신 후 봐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뭐 get이라든가 listen과 같은 명령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웹서버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버를 수행을 해봐야겠지요. 해당하는 이 경로 my 앱으로 오시고요. my 앱에 해당 디렉토리 하위 구조를 보여달라고 명령을 내려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업한 파일들이 존재하고요. 이 파일들에서 사용하는 모듈 역시도 해당 폴더가 같은 폴더 내에 제공이 되고 있고 정적인 파일을 모아두는 퍼블릭에서도 이와 같은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경로가 다 현재 app.js를 기준으로 전부 다 같은 경로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른 자원들을 참조해서 서버를 구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럼 서버를 한번 구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npm run dev를 활용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데몬, 네, 그죠? 데몬 서비스 수정이 되더라도 서버를 다시 껐다 키지 않아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유틸이 수행되면서 app.js가 구동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하는 작성된 app.js가 수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저장을 해주시고요. 네, 저장된 파일을 네, 지금 읽고 있지요? 내부에서 수행된 코드를 확인해 보면 노드몬이라고 하는 유틸을 기반으로 app.js 파일을 호출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현재 포트 번호 3000번에서 수행 중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서버는 24시간 구동 중이어야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대로 서버는 죽이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하나 띄우신 후 3000번 포트 번호에 요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내용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내용은 index.html을 작성을 해주시면 바로 그게 적용돼서 화면이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노드몬은 서버를 다시 껐다 키지 않더라도 정보가 수정이 된 걸 반영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바로 저희가 HTML 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선수학습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자, 그럼 기본적인 작성을 해볼 건데요. VS 코드 내에 템플릿이라고 해서 자주 쓰는 코드들은 매번 이렇게 타이핑하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자동 완성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VS 같은 경우 컨트롤, 느낌표를 먼저 하시고 탭키, Shift, 느낌표 하시면 느낌표 나오잖아요. 1번. 그러면 거기서 탭키 하면 자동으로 이와 같은 HTML 문서가 만들어지고요. 간단하게 H1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활용을 해서 가장 큰 헤드라인을 표기하는 것이죠. 자, 제가 요게 index.html이다 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셨을까요? 표기를 해주시면 app.js가 루트 라우팅 요청이 들어오면 URL 요청이 들어오면 퍼블릭 폴더 밑에 있는 index.html 파일로 가도록 라우팅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app.js를 거쳐서 이해가시죠? 거쳐서 index.html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이는 화면이 보이시게 될 건데 자, 실제로 그렇게 수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브라우저를 띄워서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엔터를 확인해 주시면 지금 서버 껐다 키지 않았는데도 index.html 문서가 정상적으로 수행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후 app.js 파일 내에 다양한 형태의 그죠? 루트, 경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이나믹한 라우팅 기능도 추가해 보시고요. 또한, 요 해당하는 HTML 내에서 CSS 파일을 불러오거나 다른 JS 파일을 적용을 해서 UI를 꾸며보는, 기능들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서 좀 더 화려한 HTML 문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